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의 메디컬 스토리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윤진희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수록 머리 힘이 없어져서 볼륨감이 없어지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되게 볼륨감이 있으세요? 제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곱슬이 되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곱슬곱슬곱슬해지니까 머리가 그냥 파마한 것 같이 되는 것 같아요. 파마값 비싼데 돈 버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한 달 동안도 또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윤진희 네. 원장님 진짜 몸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지난달에 저희가 사실은 당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뇨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걸 살짝 좀 리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때 저희들이 소아당뇨, 네. 제1형 당뇨, 타입 1 당뇨. 이거는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거는 배달원이고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세포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배달원인데 네. 이 배달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배달원이 없으면 피에는 음식이 이렇게 썩어서 잔뜩 쌓여져 있는데 네. 세포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타입 1이고 이제 타입 2 제2형 당뇨, 성인 당뇨 많이들 얘기하시죠. 네. 예, 이거는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세포에서 그 인슐린을 이렇게 배달원이 오면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부하는 것들이 다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있어도 인슐린이 세포에 문을 딱딱 두드려서 배달 왔습니다 그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아, 세상에.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저항성 당뇨, 인슐린 저항성 당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원은 막 잔뜩 늘어나 있어요. 네. 근데 세포는 음식을 전혀 안 받아들이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의 유형이길래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네. 기쁘게 그냥 다 열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상한 이메일들 스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메일 안 체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쵸? 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택배가 가끔씩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와야 되는데 시도 때도 너무 많이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문을 아예 안 열어주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세포가 귀찮다. 그리고 안 열어주는 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2형 타입 2 당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네. 왜 그렇게 인슐린이 많이 생겼냐?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병인 거네요. 현대병. 너무 먹어서. 그렇죠. 너무 많은 이렇게 스팸 이메일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그걸 거부하듯이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다가 보니까 네. 혈당이 너무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먹고 소화했다는 거는 그 포도당이 그 피 안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췌장은 많아지니까 많은 택배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는 만큼 보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췌장도 힘들죠. 자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네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만들어내요. 나중에는 그렇죠. 못 만들어내는 거죠. 더 이상 힘이 이제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풀 가동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배원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포를 막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세포가 짜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치 않은데 그 이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것도 안 받아들여요. 아예 결국에는. 문을 닫아버리는 네네. 거예요. 아예 이메일 없애듯이 아예 문을 닫아버리니까 세포는 굶어 죽고 혈관 안에는 끈적끈적한 당들이 그냥 거기에 또 쌓이게 되는 거고요. 쌓이면서 이거를 몸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소변으로 마구마구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는데 다 소변으로 나와버리니까 당뇨, 소변에 당이 막 흘러나오는 거를 당뇨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한참 진행된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한 톨이라도 웨이스팅을 안 하려고 버리는 게 없이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단백질이나 뭐 당이나 전부 다 콩팥에서 걸러갖고 음. 다시 쓰게 만들어요. 네. 그런데 그런 역할들도 다 그냥 무력화시켜 버리는 왜냐하면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걸릴 수가 없이 그냥 주르르르르 나오니까 음. 당뇨가 한참 진행되시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빼짝 말라져요. 맞아요. 그리고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그쵸.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포가 다 굶어 죽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굶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니 네. 보니까 지방을 다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도 다 태워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세포에 영양이 없으니까 이빨도 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져지고 콩팥도 없어지고 뭐 피부도 뭐 다 문제가 생겨서 네. 죽는 병이 당뇨인데 네.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까지 오면 이미 진행 상태가 많아진 거다라고 그래서 하지만 예. 네. 말기 당뇨는 피골이 상접해 갖고 치료를 하나도 안 한 상태면 이빨이고 뭐고 다 빠지고 만약에 50대라 그러면 한 90살, 100살 정도처럼 확 늙어버리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은 이런 걸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초기에는요 절대로 자가 증상이 없습니다. 참 모든 병이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이라는 게 있죠. 네. 응? 그래서 정기 검진을 해갖고 내가 당뇨다, 당뇨가 아니다, 당뇨 전 단계다, 정상이다. 네. 그렇게 해서 검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인구의 30%, 네. 그러니까 이제 3명 중에 1명은 네. 당뇨 전 단계예요.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명이 모여서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당뇨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현대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병이 된 거네요. 안고 살아가는 병이 된 거죠. 그렇네요. 그쵸?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가 진단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그쵸. 이렇게 혈액을 추출해서 뭐 어떤 수치를 잰다거나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당뇨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찔러 갖고 당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싶다. 음. 그러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밥 먹은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탁 했더니만 200이 넘었다. 그러면 당뇨예요. 밥 먹고 안 먹고에 상관없이 200이 넘었다. 그냥 생각날 때 네. 그냥 딱 한번 눌러갖고 봤더니만 200이 넘었다. 그럼 당뇨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좀 진행이 됐고 거기다가 목이 자주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소변을 많이 본다, 자꾸 허기가 진다. 네. 뭐 이런 데다가 딱 했는데 200이다 그러면 거의 당뇨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병원에 와갖고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네. 다음에 이제 내가 밤새 안 먹어 12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나 갖고 한 이제 8시쯤 됐어요. 한 8시간이 지났죠. 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딱 재봤다. 네. 그러면 이제 정상 사람들은 100 이하로 나와야 돼요. 100 이하로. 예. 근데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공복 시에. 공복 시에. 네, 최소한 8시간 공복을 한 다음에 네. 찍어봤더니만 126 이상이 나왔더라. 그러면 이제 126은 아닌데 105다. 네. 그러면 105에서 125까지를 당뇨 전 단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공복 시에 이제 밥을 조금 먹고 밥을 이렇게 75g의 글루코스라 그래요. 그럼 네. 밥 한 공기 정도 먹고 2시간 후에 재봤더니만 200 이상이다. 그러면 당뇨예요. 갑자기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군요. 200. 예. 근데 이제 정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2시간이 지나면 당 수치가 90에서 140을 안 넘어요. 그렇게 많이 최소한. 차이가 나는군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 먹은 거를 우리 몸에서 다 신호를 해갖고 네. 인슐린이 나와서 보낼 거 다 보내고 정리를 해갖고 피는 이렇게 맑아야 돼요. 그렇죠. 끈적끈적하게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다 처리를 해갖고 다 되면 그게 한 140 미만으로 나와요. 그렇군요. 예. 네, 지금까지 자가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노래 듣고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모시고요, 성인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저희 채방에 보니까 지난번에 소아당뇨 이야기 해주실 때도 설마 했는데 이것저것 검색해보면서 성인 당뇨의 증상도 생각보다 엄청 나더라고요. 자가진단으로 조금은 이렇게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건지 정말 계속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족 집안 내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무섭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잘 걸리는 어떤 체질이 있는 건가요, 원장님? 예, 체질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시면요, 겁날 필요 없어요. 당뇨는 치유가 가능한 병이에요, 초기에는. 아, 그렇군요. 예, 불치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이 아니라 음. 완전히 완쾌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아,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시면 당화색소라는 걸 봐요. 당화색소. 예, 당화색소가 3개월치 당뇨를 쭉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음. 자기가 이제 피 검사를 하면 그 전날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되지만 그렇죠. 3개월 당화색소는 3개월치 다 먹은 거를 평균을 해갖고 주니까 대단하네요. 예, 아주 좋은 치료법이고 피 검사 하나로 다 알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당뇨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네.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까지 가는 데가 한 8년에서 9년의 세월이 걸려요. 거의 10년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와요.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진단을 하셔갖고 치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쵸.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예. 당뇨는 진짜 모든 질병의 근원인 것 같다. 네. 그렇죠. 네네. 진짜 그런 것 왜냐하면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젖줄을 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음. 아무리 영양분이 혈관에서 넘쳐나서 혈관에 썩어나도 네. 세포에서 못 먹으면 우리가 굶어 죽는 거나 같은 영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인슐린이 안 나와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그쵸? 이게 나와 갖고 흡수를 못 하니까. 흡수를 못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치료, 음흠. 예방 이런 네. 걸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치료는 우리 당뇨 있는 환자분들이 절대로 기억해야 될 약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메포민이라고. 메폴민. 예, 예전에는 인슐린밖에 없어서 다 인슐린을 써야 됐었는데 이 네. 메포민이라는 경구용이 나오면서 당뇨가 이렇게 획기적인 획을 하나 그었다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메포민은 라일락꽃으로 만들었는데 네. 얘가 이제 당뇨 조절을 많이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쓰는 게 메포민이에요. 가장 아. 기본적인.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맞아요. 하루도 예. 걸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도 그리고 좀 있는 것 이제 같고요. 이거를 평생 먹어야 되느냐요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거는요. 당뇨약은 먹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면서 이렇게 아무 검증이 없는 효능이 좋다는 거는 열심히 드시고 계시거든요.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요. 뭐 보조식품이라든지 뭐 어디서 텔레비에서 좋다 그러든지 뭐 200불이나 주고 되는 이렇게 처방전 없는 약 같은 것들은 열심히 사서 드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 예,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렇게 민간 요법으로 당뇨가 음흠. 뚝 떨어지는 건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메포민이라는 걸 먹어요. 그러면 이제 당이 굉장히 많이 조절이 잘 돼요. 그렇군요. 처음에는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가 있는 사람들부터 썼는데 요즘엔 당뇨 전 단계부터 많이 쓰고 아, 그리고 또 이 약이 노화를 지연시킨다고 당뇨 없으신 어르신들도 가끔씩 지금 많이 쓰기 시작하고 예, 이제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부작용은 있는데요. 굉장히 마일드하고 부작용이라는 게 누구나한테 다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뭐 100명이면 한두 명 이 음. 정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썼더니만 제가 콩팥이 나빠졌대. 그 당뇨약을 써서 콩팥이 나빠진 게 아니라 네.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콩팥이 나빠진 걸 아, 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경구용을 안 써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절대로 이 당뇨약을 먹었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 게 아니라 당뇨가 진행되면 콩팥은 다 나빠집니다. 기관들이 다 나빠지겠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콩팥은 아주 많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 질환이니까 콩팥이 나빠지고 네. 뭐 눈이 잘 안 보이고 뭐 음. 이제 신경이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손상을 일으키는 거 하나는 굶어 죽게 하는 거, 네. 또 하나는 혈관을 이렇게 끈적끈적한 혈당들이 혈관 벽을 망가뜨려서 네. 그 두 가지 원인으로 당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당뇨 증상 초기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뭐 벌써
벌써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뭐 이렇게 되면 한참 이게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그 10년 동안 검사를 해갖고 네. 1년에 한 번씩 당화색소 딱 한 번 검사하면 돼요. 그렇군요. 검사하셔서 있으면 그때부터 약 쓰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시면 이 네. 당뇨가 치유가 돼요. 그렇군요. 지금 약도 쓰고 운동도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어떤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운동은요 네. 근육량을 늘리는 건데 특히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이제 하체가 실하면 병이 없어진다는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 허벅지 근육을 2배로 늘리면 당뇨가 뚝뚝뚝 떨어져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인슐린이 있어야지 그 세포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하시면 인슐린이 없어도 그냥 근육에서 당을 쫙쫙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펀지 역할을 좀 그렇죠? 해준다. 쫙쫙 빨아들여서 한 10분만 땀이 날 정도로 걸으셔도 네. 당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10분만 운동을 예. 해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이 갑자기 또 막 운동을 해갖고 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네요. 예. 지금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1시간씩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10분씩. 음. 응? 그리고 이제 왜 이 허벅지 스쿼팅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복잡하면 의자에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하면 그게 다 허벅지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자전거 자전거. 하나 사셔갖고 네. 자전거를 열심히 돌리다 보면 허벅지가 땅땅해져요. 그리고 이제 계단 올라 내려가는 건데 계단 올라 내려가면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에 무리가 많이 맞아요. 가고 또 계단도 잘 없잖아요, 텍사스는. 네, 예. 없어요. 너무 평지가 많죠,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조금 빨리 걸으셔서 땀 내는 거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면 무릎에도 관절에도 정말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채팅창으로도요. 남편분이 당뇨 때문에 현미밥과 그다음 매일 산책한 지 5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당뇨가 이렇게 사라졌다. 정말 건강해졌다. 사라져요. 예, 당뇨 초기나 네네. 당뇨 전 단계에서는 다 치유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당을 이렇게 끈적끈적한 당이 그 혈관막을 다 이렇게 녹여버려 갖고 혈관이 망가지니까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당을 떨어져야 돼요. 그렇네요. 예, 그게 뭐 300, 400, 500 그러면 뭐 다 나가요. 음. 그러니까 단 거를 안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자꾸 콜라 같은 거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네. 정말 독이에요. 아. 응? 주스, 뭐 과일 주스 아주 당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설탕이 많이 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얀 밥은 먹으면 그냥 짝짝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곡밥이라 그러는데 음. 나는 정말 선생님 잡곡밥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꼭 하얀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비법이 있어요. 뭔가요? 이렇게 산이 많이 들면 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밥에다가 네. 레몬을 쫙 짜갖고 아니면 반찬을 굉장히 시게 만들어갖고 밥하고 먹으면 아. 그래도 혈당이 조금 천천히 아, 올라가고 그래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큼한 음식들을 또 한국 분들 잘 드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얀 밥을 나는 꼭 먹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게 못 내놓겠다. 네, 그러면 네. 아주 신음식하고 같이 드시는 것도 아, 방법이 돼요. 아주 좋은 팁을 지금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먹고 난 다음에 걸으셔야죠. 네. 걸어서 그 먹은 거를 갖다가 근육이 쫙쫙 이렇게 잡아 당겨서 흡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진짜 이 당뇨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역시 잘 건강식으로 드시고 또 운동을 잘 하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그쵸. 네, 너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좀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에 부담을 느끼시지 마시고 걸을 데가 없다 그러면 지자리 걸음 있죠. 자기 자리. 네, 제자리 걸음. 예, 제자리 걸음을 햇빛 보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분씩 그렇군요. 제자리 걸음씩을 막 하면서 햇빛을 보다 보면 네. 혈당이 굉장히 많이 조절이 돼요. 그렇군요. 예.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그 타입 2지요. 예. 당뇨, 성인 당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저희들의 건강의 상식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려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저는요.